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뽕숭아 학당 예고편을 만들면서 냉장고 썩은 음식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찬원 씨 냉장고라고 제가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한다는 또 그런 비판, 비난의 댓글들이 제법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미리 그런 지레짐작하지 않으면 욕먹을 일도 없겠죠. 하지만 저는 제 평상시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설거지 안 하면 접시도 깨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 비판받을 일도 없고 유튜브 안 하면 욕먹을 일도 없죠. 하지만 저는 제 평상시의 제 소신은 결과가 어떠하든 남이 날 욕하든 비난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건 해본다. 또 일을 하면서도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의했으면 해본다.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망할지 흥할지 어떻게 하냐. 저는 일단 가본다. 길이 없을지라도 그 길을 일단 가본다. 가서 악당을 만날지 선한 사람을 만날지는 가봐야 한다. 여기 앉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망할지라도 가보고 망하는 게 낫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런 소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저의 천성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겠죠, 아마도. 제가 비난 댓글 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걸 지레짐작하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두려우면 유튜브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저는 유튜브가 재밌습니다. 제 평상시의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거,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거, 저는 참 나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고 제 영상도 봐주시고 또 제 영상에 관심도 보여주시고 나쁜 관심이든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찬원 씨를 지목했던 것은 이찬원 씨가 음식에 관심이 많고 또 요즘 너무 바쁘니까 지금 바쁜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찬원 씨는 아니었지만 이찬원 씨의 절친 황윤성 씨 냉장고였습니다. 저는 황윤성 씨의 그 냉장고를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황윤성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황윤성 씨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황윤성 씨는 너무너무 착하고 선하고 순수하고 그런 순수 매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찬원 씨가 황윤성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갈 때 늘 황윤성 씨의 먹을 거를 그 친정엄마가 딸네 집에 가는 것처럼 먹을 것을 챙겨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챙겨가는 품목도 정말 엄마스럽잖아요. 묵, 도토리묵. 이건 보통 사람도 도토리묵은 잘 안 가져가는데 도토리묵, 게장, 늘 그 게장은 밥만 있으면 그 렌지에 밥만 돌리면 바로 밥도둑이니까 밥을 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완전히 이건 친정엄마 음식인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알타리, 총각김치. 알타리라는 그 단어도 요새 젊은 사람은 잘 안 써요. 알타리는 그 어디 사투리인지 하여튼 사투리잖아요. 총각무죠. 근데 어머니의 솜씨가 굉장히 좋다. 그 집에 가서 밥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윤성 씨 집에 가서. 그러니까 찬원 씨가 뭐라고 말하고 또 잔소리를 하니까 이 재수없는 놈아. 이거는 황윤성 씨가 찬원 씨한테 하잖아요. 이거 원수되는 욕이에요. 이러한 욕까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찐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죠.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윤성 씨 그 게장을 자꾸 이제 싸놓다 보니까 자꾸 게장이 사실 제일 고급 음식이잖아요. 비싸고. 갈 때마다 주다 보니까 그걸 채 못 먹어서 뭐 썩어도 괜찮죠. 좀 뭐 썩어서 친구의 우정을 그렇게 듬뿍듬뿍 쌓아놓고 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 안에 뭐 계란이랑 술을 좋아하나 봐요. 소맥. 근데 소맥이 많이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설렁탕, 곰탕 이렇게 밥을 언제나 김치하고 설렁탕, 곰탕만 있으면 말아서 언제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이도 이제 뚝뚝 잘라서 고추장 찍어 먹으면 술안주도 되고 비타민도 되고. 근데 오이가 또 그렇게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는 그게 없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찬원 씨 냉장고에 썩은 음식이 많다고 그래서 찬원 씨 팬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찬원 씨 아버지가 역시 찬원 씨에 대한 굉장한 지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밑반찬을 그렇게 차곡차곡 해서 황태포, 마늘, 우엉, 멸치까지 그렇게 차곡차곡 해서 아버지가 싸주시고 바지락, 국수를 좋아하니까 호박 좋아하고 가지, 이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가지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양파파, 딱 요리에 필요한 재료가 그 뭔지 조합이 맞게 식자재를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도 보조 셰프로서 열심히 그 뒤에 가가지고 씻고 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셰프로서 음식을 할 줄 아니까 지금 이 셰프가 이 음식을 하는데 나는 무슨 일을 도와줘야 도움이 된다. 그걸 바로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마른 기침이 좀 많이 나죠. 나이 드시면 아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재료를 얻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신토부리를 불러서 82점 첫 번째 실패했죠. 역시 찬원 씨의 노래를 많이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한 곡 더 하게 해서 음식 자재를 이제 획득했습니다. 또 감동받았던 것은 황윤성 씨도 식자재를 얻기 위한 노래 대결을 했는데 부초 같은 인생을 불러서 76점을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민호 씨가 요청을 해서 불러서 날바날바 귀순을 불러서 92점. 그런데 황윤성 씨가 노래 부를 때 장민호 형이랑 영탁 형이 다 같이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윤성 씨는 찬원 씨의 그 절친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들에게도 귀여움을 받는 정말 그 맑고 순수함이 지니는 힘이죠. 맑고 순수함은 이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함, 정직함의 힘이라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송이 숲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카엘, 황윤성 냉장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미카엘 셰프 순금 티스푼을 받아갔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뽕숭아 학당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쉽지만 나름대로 마지막 만찬 겸 해서 방송 제작이 잘 되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